Son over the wall. Son has delivered. 손흥민의 첫 골에 미국 전역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에게 열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갔다고 그럼 이제 끝이지. 사실상 은퇴 무대잖아. 편집국 한쪽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MLS가 뭔데? 은퇴 선수들 놀이터지. 거기서 뛰는 건 그냥 돈벌이야. 다른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유럽에서 전성기 다 보낸 선수가 이제 와서 미국에서 뭘 보여주겠어. 이건 그냥 LAFC가 티켓 좀 더 팔아보려는 상술이지. 누군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었다고 난리였지만 결국 아시아 선수잖아. 미국 무대에서 거친 수비 만나면 금방 주저앉을 거야. 피지컬이 좋지도 않은걸. 비아냥과 냉소가 편집국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웃음소리와 콧방귀가 오가며 마치 이미 손흥민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펜을 움켜쥔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노트 위에 선만 그어대던 기자. 바로 ESPN 소속의 제이콥 밀러였습니다. 그는 토트넘 팬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이 모든 비아냥이 얼마나 무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 이 모든 의심과 조롱을 증거로 깨뜨려주겠다. 그리고 결국 그 다짐은 8월 2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현실이 됩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이콥 밀러 기자가 직접 전해온 손흥민의 드라마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ESPN 소속 기자로 일하는 제이콥 밀러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그 종이 신문과 온라인 포털에 경기 리뷰를 올리는 흔한 현장 기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 명함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토트넘 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부분이 의아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순수한 미국 출신 기자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사업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영국에서 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토트넘의 경기를 직접 보러 다니며 손흥민 이전 세대의 선수들까지 응원해온 축구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을 사랑했던 제가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와 ESPN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게 된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된 건 운명 같았습니다. 8월 6일 오후 편집국의 에어컨은 여느 때처럼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마감까지 2시간, 저는 NFL 프리시즌 기사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데스크 한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손흥민, LAFC행 확정. 제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커서가 문장 중간에서 깜빡였고 심장은 이유 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틀 전인 8월 4일 ESPN이 이적 추진을 최초 보도했지만 정말 손흥민이 이적을 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팬으로서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 그의 빈자리는 누가 채운다는 건가? 기자로서의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서부 최대 시장, 다문화 도시, 한류와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 광고 단가 상승. 뇌는 침착했지만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ESPN 본사인 코네티컷에서 머물고 있던 저는 입단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즉시 LA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확인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닌 LAFC의 손흥민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확인이 혹시 제 열정을 끝내버릴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내리자 공항 한복판에서 낯선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검은색과 금색이 넘실거렸고 아이에서 노인까지 등번호 7번이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손이라는 알파벳과 손흥민이라는 한글이 같은 박자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하나의 합창단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내부에서 저는 애써 객관을 붙잡았습니다. 흥행의 첫날은 늘 화려하다. 기자회견장 맨 뒷줄에서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니폼이 바뀌었는데 눈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단단한 시선, 짧고 책임 있는 문장, 익숙한 억양의 영어. LA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팀을 위해, 팬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몇 줄이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메모장을 열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편집장은 저에게 냉정함을 주문했습니다. 과열 보도 말고 차가운 분석으로 써. 나이, 리그 적응, 상업성, 리스크. 찬물을 먼저 끼얹을 필요도 있어. 그래야 사람들이 기사를 더 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걸로 이 불길이 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같이 온 동료 기자가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는 팬심 때문에 눈이 가린 거야. 기자라면 냉정해야지. 냉정하지 않으면 내 기사는 그냥 팬레터일 뿐이야. 그 말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조롱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제 오랜 동료였고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털어놓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하나가 뭘 바꾸겠어? 내가 영국에서 토트넘을 보며 흥분했던 시절은 끝났어. 이제는 미국이야. 이곳은 냉정한 시장이고 손흥민은 이제 나이도 많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기자로서 그의 말은 틀린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팬으로서의 제 심장은 도무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단순히 마케팅 카드로만 취급하는 그들의 시선이 마치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기자라면 감정은 빼.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만 봐. 그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펜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답 대신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주겠다. 팬심이 아니라 증거로. 내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그라운드가 직접 증명해 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내 기사는 결코 팬레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코리아타운을 걸었습니다. 간판마다 낯선 글자들이 반짝였고 식당마다 검은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10대 남학생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유니폼을 고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7번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스포츠가 가족의 언어가 되는 순간을 저는 오래 기억합니다. 다음 날 편집국의 슬랙은 차갑게 들끓었습니다. MLS는 사실상 은퇴 무대, 월드 클래스가 오래 버티기 힘들다. 흥행은 가능, 퍼포먼스는 미지수. 하이라이트는 편집의 승리. 손흥민을 오래 보아온 저는 반사적으로 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편집 없이도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증거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을 확인했고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8월 24일 댈러스 원정. 경기 이틀 전 전술 미팅을 잠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댈러스 수비 코치의 프레젠테이션은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습니다. 초반 15분 강압, 몸싸움 유도, 심리 흔들기. 프리킥은 벽점프 금지, 키퍼는 반박자 앞스텝. 손흥민을 밀착 커버하라는 코치의 말에 옆에 앉은 백업 수비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손흥민은 은퇴 전 마지막 쇼를 하러 온 거겠죠. 저는 그 웃음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경기 전날 오후 LA 훈련장 옆 관중석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날아온 토트넘 팬 3사람. 그들은 LAFC 스토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주장을 다시 보려면 바다쯤은 건너야죠. 소니가 토트넘을 떠난 게 너무 슬프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 좋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도요타 스타디움 근처 공원은 작은 월드컵 같았습니다. 태극기가 햇빛을 받았고 성조기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LAFC 팬들은 응원가를 리허설했고 댈러스 팬들은 야유의 박자를 맞췄습니다. 저는 둘을 번갈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충돌이 오늘의 이야기를 위대하게 만들겠구나. 킥오프 휘슬은 생각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첫 터치에서 손흥민은 공을 등지고 받았고 수비수는 등을 밀며 압박했습니다. 스파이크가 잔디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바퀴 틀어내고 짧게 내주고 다시 침투했습니다. 관중석의 소음이 낮은 웅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다르네. 전광판 시계가 6을 가리켰을 때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프리킥 위치는 박스에서 반걸음 뒤 왼발과 오른발이 모두 가능한 거리. 벽은 4명, 키퍼는 왼발 슈팅을 대비해 반발 오른쪽. 수비 코치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점프 금지, 브라인드 각도 봉쇄. 손흥민은 공을 3번 굴렸습니다. 숨을 들이켰고 박자 하나를 지원했습니다. 그가 공을 찼습니다. 공은 벽을 넘지 않았습니다. 벽의 어깨와 어깨 사이를 바늘처럼 찍고 들어갔습니다. 키퍼는 오른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공기의 잔상만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쪽 상단 구석, 그물은 뒤늦게야 흔들렸습니다. 야유의 바다가 한순간에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제 심장의 박동뿐이었습니다. 3초 후 한 줄의 박수가 위쪽 스탠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줄이 2줄이 되었고 2줄이 면이 되었습니다. 홈팬의 일부는 두 손을 들어 올렸고 또 다른 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LAFC 원정석에서 검은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태극기가 햇빛을 머금고 한글 현수막이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었습니다. 문장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문장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세리머니는 조용했습니다. 양팔을 벌려 동료들을 끌어안고 관중석에 짧게 고개를 숙이고 바로 하프라인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절제가 더 큰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쇼를 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축구를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댈러스의 반격은 거칠었습니다.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가 기자석까지 전해졌고 신경전은 휘슬보다 빨랐습니다. 후반 16분 역습 상황에서 그가 박스 근처에서 넘어졌습니다. 심판은 휘슬을 물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노 파울. 스테디움이 흔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서 반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비수를 먼저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입모양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한 장면이 경기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후반 24분, 그는 오른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는 그를 바깥으로 몰았고 관중은 몰아치는 박수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간격은 반걸음. 수비수는 그 반걸음을 줄였습니다. 발등에 공이 발 뒤꿈치로 미끄러졌고 공은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웃음과 탄식과 비명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공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후반 32분, 4명의 수비가 줄지어 물러섰습니다. 그는 달리다가 멈췄고 멈추다가 다시 달렸습니다. 첫 번째 발재간은 방향 전환이었고 두 번째는 타이밍의 절도였습니다. 세 번째 순간, 저는 그가 공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빙 터치, 스스로에게 건네는 패스, 등 뒤의 공간을 자신의 앞으로 만드는 기술. 수비수 하나가 미끄러졌고 하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등 뒤가 밀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달렸습니다. 심판은 이번에도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관중은 이번에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1로 끝났습니다. 숫자는 종종 진실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텍사스의 허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눈빛이 말했습니다. 진짜를 봤다. 라커룸 앞 복도에서 저는 댈러스의 한 수비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유니폼을 쥐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손흥민 선수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왔습니다. 기자석으로 돌아오자 편집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스크에선 상업적 성공 프레임을 선호한다.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본 게 다르면 내 눈을 믿어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이 전광판처럼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유 속에서 골망을 설득했다. 그는 판정 앞에서 무릎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웠다. 그는 팀을 위해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스타였다. 그는 도시를 위해 첫 골 대신 첫 존중을 남겼다. 마감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사진 폴더를 한 장 더 열었습니다. 경기 전 코리아타운의 작은 스포츠숍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어깨에 유니폼을 입혀주는 장면, 7번, 쏜, 그리고 한글 이름. 저는 캡션을 짧게 달았습니다. 오늘의 가장 정확한 프리뷰. 기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분석보다 장면에, 숫자보다 존중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메일함에는 온갖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북런던에서, 애너하임에서, 서울에서, 달라스 교회에서. 하나의 문장이 여러 나라를 건너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편집국 회의에서 광고팀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LA 지역의 축구 시청률이 농구 프리시즌을 넘어섰다는 그래프, 유니폼 판매량이 예측치를 3배 초과했다는 표, 한인타운 식당 매출이 주말마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는 인터뷰. 그것들은 숫자였지만 숫자 뒤에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바깥에서 서로의 언어를 배워주던 두 아이, 골 장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보여주던 아버지와 아들, 외국말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낯선 이의 미소. 스포츠가 도시를 잇는다는 문장이 이만큼 명확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단순히 출장 차원에서만 LA를 오가면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서 특파원 티켓을 받아 잠시 머물고 경기를 취재하고 다시 코네티컷으로 돌아가는 생활. 그게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첫 골 장면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골을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중석을 침묵시켰고 야유를 환호로 바꿨으며 냉소적이던 동료 기자들조차 기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기록보다도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펜보다 먼저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울리는데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구나. 이건 경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제 기자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장면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특파원 자격으로 이곳을 드나드는 게 아니라 아예 ESPN LA 지사로 발령을 신청하자고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남길 모든 발자국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자는 원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거리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 경기, 매 훈련, 매 인터뷰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팬심 때문이 아니라 제 업의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쓰는 자리에 있다면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사팀 메일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LA 지사 발령 신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력 관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걸요. 그 사이 영국에서 온 메일 한 통이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1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를 사랑해주세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유니폼만 달라졌을 뿐 박수의 리듬은 같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처음으로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기자이자 토트넘의 팬이며
이제는 LA의 저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도시의 저녁은 그곳의 경기장에서 태어나고 다른 도시의 아침은 그 경기장의 하이라이트로 시작됩니다. 손흥민의 골이 텍사스의 더위를 식혔고 그 절제가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적응해야 했고 매 경기 그날의 무게는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MLS는 쉽지 않은 리그였고 원정은 험했고 심판의 호흡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같은 대답을 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뉴스가 되지 못하지만 축구장에서 가장 어렵고 가치 있는 말입니다. 댈러스전 이후 저는 손흥민이 속한 LAFC의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경기장마다 첫 번째 소리는 야유였고 마지막 소리는 박수였습니다. 그 사이를 그는 자신의 발로 채웠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동료를 세우고 속도를 올려 상대를 무너뜨리고 속도를 멈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스피드는 그의 재능이었고 박자는 그의 교양이었습니다. 그 둘이 합쳐질 때 축구는 노래가 되고 도시가 합창했습니다. 편집장은 어느 날 제자리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쓴 문장들에는 국경이 없더라. 좋은 경기의 묘사는 언어를 건너간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경기는 이미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언어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언어입니다. 8월 24일의 프리킥 장면을 저는 아직도 프레임 단위로 기억합니다. 스파이크의 각도, 어깨의 라인, 벽의 그림자, 키퍼의 손끝. 기자라는 직업은 때로 장면을 지나치게 분해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지만 그날만큼은 분해가 곧 감탄이었습니다. 분석으로 도달한 경외, 데이터로 확인한 직관, 하이라이트로 영원해진 생중계. 그 장면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야유로 뒤덮였던 경기장을 침묵을 다시 박수로 바꾸어낸 단 한순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증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적은 서사에 색을 칠하지만 실력은 서사에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존중은 그 생명을 더 길게 이어줍니다. 손흥민의 한 발끝이 만든 궤적은 단순히 골망을 흔드는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궤적이었고 한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 궤적이었습니다. 프리킥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그 찰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새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야유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고개를 젓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은 제 기사 속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되묻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글로 완벽히 담아낼 수 있었던가? 아니요, 아마 평생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제 기자 인생을 새로 쓰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이란 이름이 미국 스포츠의 서사를 완전히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ESPN 기자로서 그리고 한때 토트넘 팬이었던 제이콥 밀러 씨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한 골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도시의 공기를 흔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신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의 여정은 이제 막 MLS에서 첫 페이지를 연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는 또 어떤 장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감동시킬까요? 그 순간들을 잘 기록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